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바이오 해커 오승우 본부장 오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되게 어수선하죠.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질병군과 지금 대립하고 있고 나라는 굉장히 이런 공포감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이런 시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정보를 좀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목은 침묵의 살인자 바이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거를 바이러스라는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대처법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는요, 생물의 그 세포 내부에서 복제되고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다,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도대체 왜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면역력이 좀 저할 때 이거를 저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면역이 저면역일 때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성 어떤 질병들이나 이제 암 세포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몸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세력화되면서 병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요, 이제 많은 그런 연구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백신도 만들어 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자연의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러스의 습성은요, 번식하고 복제하는 것인데요, 절대 혼자서 번식하고 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정 숙주와 함께 같이 지내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요, 이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가 되어 왔고 본인들을 인식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돌연변이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다, 또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또 돌연변이가 발생이 했는지. 자,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중국에서만 지금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몸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연변을 일으켜서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출현이 됐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이러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 바이러스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아마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DNA와 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RNA를 감싸고 있는 이 지질 형식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핵산을 둘러싼 단백질, 누클레오 캡시드 프로틴이라고 하고요. 또 이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당 단백질, 또 스파이크 단백질, 이거를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 외막 단백질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DNA가 없습니다. RNA 바이러스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RNA 바이러스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빨리 일으키고 쉽게 일으킨다는 좀 안 좋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우리 세포를 계속 숙주를 삼고 번식하고 복제를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이 진입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점착을 하죠. 진입을 하고 또 우리 세포는 반응을 하는데, 우리 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인지를 못했었을 때 이제 바이러스는 이 세포를 장악을 하게 되고 융합을 하게 되고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DNA를 파괴시키고 또 본인의 숙주로 삼아서 많은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찬믹 반응, 또 진입하고 융합이 되고 감염이 되고 또 이제 복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이 생물과 이제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DNA, RNA, 이런 유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DNA, RNA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로 쌓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숙주를 찾습니다. 숙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세포 간의 감염을 통해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포들은 그냥 스스로 복제를 하는데 반해서 바이러스는 숙주에 감염이 된 후에 그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가 생겨났다. 또 사망자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홍콩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이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어떠한 사람들한테 가장 취약할까요? 자, 바이러스를 감염이 돼서 이 바이러스 완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고령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인들은 면역이 거의 다 많이 저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령인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면역 노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면역 노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항체, 항원을 인식하고 죽이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죠. 이 항체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면역 노화라는 것은 꼭 어떤 고령인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역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 결핍을 통해서 면역 노화가 일어나고 저면역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정말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는 이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 있죠.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전반적인 신체에 손상을 주는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사람 인체의 면역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를 공격을 하는데요. 대식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거의 70% 면역 세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인체 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이 대식 세포가 하는 그 일은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암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칼에 상처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피부가 찢기고 조직이 갈라지고 혈관이 뜯겨져서 피가 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물게 됩니다. 자, 이게 아물게 하는 것도 이제 대식세포가 하는 역할이에요. 대식세포의 역할을 다 죽여놨더니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입니다. 이제 수지상세포도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서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면역체계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면역체계가 우리 몸 안에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제 사스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그 폐렴 같은 증상을,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요. 또 우리 폐에 있는 세포에 있는 ACE2라는 그런 효소를 또 점착을 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폐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고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그 포인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 정말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있다면 이 바이러스, 우리 몸이 건강한 항체가 있다면 쉽게 이겨낼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감염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WHO에서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왜 코로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자, 이렇게 바이러스 표면에 어떤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라는 명칭을 얻게 됐고요. 또 실질적인 명칭은 이제 코로나 19이 아니라 코비드 19이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그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그런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증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사스 바이러스는요, 광동성에 있는 그 고양이 안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사람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와 다르게 이제 박쥐에 있었던 이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박쥐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사람 인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사스 바이러스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이 동물에서 감기를 일으키던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쉽게 일으키고 빨리 번식을 일으킨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시작이 됐고 이제 동물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였고 우리가 이게 돌연변을 일으켜서 인체에 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겠죠. 우리 면역 체계는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예방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오픈 저널, MDPI 오픈 저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세포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대해서 나온 이런 오픈 저널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조금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으로 자른 이런 단면도예요. 이 단면도를 보면 이 세포 이 RNA가 있고 또 단백질 막이 있고 이런 하나 왕관 모양처럼 나온 어떤 돌기들이 보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파이크 당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스파이크 당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틴은요, 바이러스, 모든 생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을 통해서 우리 세포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MDPI 저널 한번 볼게요. 이 주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mechanism of coronavirus entry mediated by the viral spike protein.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성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성 스파이크 프로틴에 의해서 이제 매개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 진입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스파이크 당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스파이크 당 단백질은요. 바이러스의 진입을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진입을 하잖아요.
숙주를 찾죠. 숙주는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입니다. 이 숙주하고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 세포에도 이 글라이코프로틴이 있어요. 하나의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숙주상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또 숙주 바이러스와 세포막에 융합을 맺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과 이제 융합을 이제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번식하고 증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들은 세포막의 융합에만 의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가 이제 뜻이 뭐였죠? 그 모양 자체가 어떤 왕관 모양처럼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뿔을 뭐라고 하냐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파이크 당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세포의 융합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오직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본인의 것으로 더욱더 돌연변이시키고 변형시켜서 본인들의 세포를 진입하는 어떤 열쇠 같은 역할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체의 1차 면역체계인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 침입을 하고 이 모두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주의 유전자 복제기구를 이용해서 대량 증식을 한 후에 숙주세포를 사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유사한 바이러스가 뭐가 있냐면 사스 바이러스 말고요. HIV1입니다. HIV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Human Immunodeficiency Viruses. 그래서 이거는 이 HIV의 끝자락이 무엇이냐면 에이즈예요. 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이 HIV 바이러스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공격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를 공격을 하고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공격하는 게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시죠?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은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HIV 백신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HIV 그 백신 바이러스가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이제 결합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요,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서 결합 및 융합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런 이제 에이즈 백신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런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에이즈 그 백신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그 면역체계 중에서도 대식세포와 이 수지상세포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입니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이러스 세포막과 숙주 세포막의 융합은 오직 스파이크 프로틴의 변화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나와 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본인들의 이런 스파이크 프로틴을 변형시켜서 융합을 조금 더 높이는데,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적세포로 진입하기 위해 많은 세포 표면 분자, 이게 단백질, 또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글라이코프로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탄수화물은 이제 글라이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다 세포 표면에 있는 그 세포의 그 인식 안테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스파이크 프로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요, 제가 에이스 매넌과 글라이코바이올로지 그 챕터에 가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감염, 만약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방어체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말 건강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 어떤 그런 균이나 박테리아나 그냥 감기 바이러스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은 코로나 바이러스 트로피즘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로피즘이 뭐냐면 생물이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에 대해서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하나의 어떤 촉소 등을 통해서 이
움직이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감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그 결론을 보면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당 단백질을 개선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이 글라이코 프로테인, 이 당 단백질을 개선을 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융합하고 매개하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돌연변이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둘러싸고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 당 단백질을 우리가 올바르게 구축을 하고 그들을 교란시키는 게 우리가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입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몸에 이런 바이러스가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통해서 우리 정상세포를 어떻게 진입하고 융합하고 또 DNA까지 변형시켜서 복제하고 증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전철을 많이 타죠. 또 엘리베이터, 또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버스, 이렇게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 집합되는 그런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재채기나 기침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면역 반응이죠. 자, 침 분자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하고 번식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공중에서 7일에서 열흘 정도 떠다니고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는 이제 본인을 번식하기 위해서 숙주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진입하려고 하셨을 때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네,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 바이러스에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숙주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글라이코 프로틴, 이 당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본인 것으로 숙주를 삼고 DNA를 변형시키고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제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런 면역체계, 그리고 이제 세포가 갖고 있는 이 인식 안테나가 건강하다면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글리코 안테나, 당 단백질이 이것을 인식하고 블락킹을 하죠. 또 세포의 이제 신호를 통해서 면역세포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대식세포, T세포, B세포한테 보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이런 대식세포 같은 경우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진입하고 우리 세포를 숙주 삼아서 다 복제하고 증식하고 또 우리 몸은 또 어떠한 형태의 그런 인식 안테나가 있는지 이걸 좀 아실 수 있는 영상인데요.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통 제가 지금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의 진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인플루엔자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자, 일본에서 이 당사슬에 대해서 한번 크게 보도가 됐었고요. 이제 뉴튼지에서도 일본을 대표하는 뉴튼지에서도 이 글라이코 프로틴 당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관을 하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이 당사슬을 교란을 하고 보내는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영상이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제가 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医療の分野なんです。医療ではどのようなことに役立っているんですか？例えばですね、ウイルスですね、でウイルスはそのままでは増殖ができないので、人間の体の中とか動物の体の中に入って増えていくわけですね。で細胞の中に入りますが、その時にウイルスが利用していくのが糖鎖なんです、実は。ちょっとこちらを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ですね、
インフルエンザウイルスが増殖しているところを撮影した電子顕微鏡写真なんですね。このイガイガっとした丸いの一つ一つがインフルエンザウイルスなんです。はい。でよく見ますとね、その細胞、左下が細胞なんですけど、その表面にくっついてるんですが、この時に糖鎖が利用されて、そうなんです。実はインフルエンザウイルスっていうのはですね、糖鎖を認識する、一種のタンパク質を持っています。でこのタンパク質が人の細胞表面にあります糖鎖とぴったりくっつくんですね。それが大変大事なんです。そうするとまるで、ドアが開くようにですね、細胞の内側にこういうふうにウイルスが入っていきます。そして細胞の中で増殖したウイルスは今度は細胞から出てですね、芽を出すように出芽と言っておりますけど、はい、また増えていくわけですね。あただ細胞に入る時に使ったタンパク質がですね、糖鎖についちゃって今度はその糖鎖を切らないとウイルスが出現できないんです。そのインフルエンザウイルスのにもう一つの手がありまして、はい、ハサミを入れるわけですね。引き止められないように切そうなんってです。はい。出ていく。それ切って出るんです。糖鎖を認識するものと、そして糖鎖を切るものをインフルエンザは持っているってすごいです全くね。ね、逆の働きを持ってると。で今治療に使われているインフルエンザの治療薬っていうもののほとんどはですね、インフルエンザのウイルスが細胞から出るときに先ほど申し上げたハサミですね、糖鎖を切る役割をする、それを抑えてやるわけですね。でこれは糖鎖の研究から生まれた大きな成果の一つなんですね。자, 여러분 보셨나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되게 영악하죠? 네, 저도 좀 보고 놀랐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정상세포에 숙주를 삼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 당사슬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스파이크 프로틴, 단백질, 사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당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 사슬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들어가서 융합을 일으키고 DNA를 변형시키고 또 이제 장악하고 증식하고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들어갔던 그 당사슬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그 당사슬을 잘라버린다고 하죠. 본인이 들어갔던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다른 세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그 열쇠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글리코프로틴, 세포 표면, 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이 정상세포를 숙주를 삼기 위해 진입하고 점착하고 융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 복제, 증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죠. 사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미국 독감인데요. 이 한 시즌만 하더라도요. 1,500만 명이나 감염이 되고 14만 명이 입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거의 8,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180명이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뉴스나 그런 부분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할 건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면 이런 독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각한 질병을 초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바이러스가 대략 한 1억 개 정도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대략 한 3천만 개 정도의 항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항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런 아무리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자연 치유 능력, 이런 면역 체계가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손 잘 씻고 이제 마스크 하고 계시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손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거 100%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지 또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을 높이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많은 부분이 지금 나와놓은 그런 내용들이 비타민 C다, 뭐 좋은 돼지고기도 뭐 효과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활용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 다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임상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논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 에이스메넌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이 에이스메넌은 저도 뭐 1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경험을 해왔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밝혀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빌 맥거널리 박사님의 이 논문입니다. The Science Behind Allo라는 이 논문집인데요. 이 논문집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식물 당류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유익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알로에에서 추출한 이 에이스메넌은 강력한 면역 자극제이며 바이러스와 세포에 결합해서 이 바이러스의 진입과 이런 침투와 흡수 그리고 복제를 막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면서 세포의 생물 구조를 바꾸는 무생물 입자들이다.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성 감염 세포를 자연적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도록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언제든지 신체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현대 의학과 치료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치료가 오히려 효력을 더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이런 모든 약들은 우리 몸에 그 치사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볼 수는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초들의 구성 성분 중 당 성분이 굉장히 안전하고 이 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포도당, 그런 슈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200여 가지의 그런 포도당, 탄수화물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8가지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특별한 필수당으로 쓰였다는데 그 필수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류들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광범위하게 유익하며 치료 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당의 예는 에이스메넌이다. 이 복합메넌은 효과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하고 바이러스의 점착, 침투, 흡수, 그리고 증식 및 복제를 막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이런 과학자분들이나 연구학자분들은요, 이 에이스메넌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자연이 선물한 가장 놀라운 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에이스메넌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노즈란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만노즈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당사슬, 글라이코프로틴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모든 당들을 다 흡수를 해서 이 당사슬을 만드는 그런 수용체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당사슬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나 독소와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인지 기능을 통하여서 강력한 면역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가장 놀라운 분자, 이게 어디에 있냐? 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빌 맥거넬리 박사님은 이 알로에를 연구하는 연구학자셨고 이 에이스메넌을 전 세계 최초로 이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한 선구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스메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만노지라는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만노지라는 성분은 제가 처음부터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글리코안테나, 글라이코프로틴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죠. 물론 식물도 곤충까지도요. 모든 생물의 세포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포,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만노즈인데 이 만노즈가 있어야만 이 모든 당사슬이 지금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의 인식 안테나,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켄,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탄수화물 인식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항원이나 이런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포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서 우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스메넌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만노지란 성분으로 쓰이게 되고 이 만노지란 성분이 이 당사슬, 글라이코프로틴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이스메넌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지
그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71%나 되는 에이즈 증상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죠. 또한 HIV 환자의 질적 삶이 개선이 됐고 또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광동성에서 고양이에 있었던 그 감기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게 제가 사스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런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이 에이스메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지도티미딘이라는 상승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지도티미딘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쓰이냐면 이제 HIV 사람 그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몸에 좀 수포가 올라오고 어떤 바이러스 증상이 나올 때 약국을 가면 아마 약사님이 어떤 연고를 하나 주실 거예요. 그 연고가 뭐냐면 아시클로버라는 연고인데요. 그 아시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쓰이죠. 그래서 이런 에이스메넌이란 생리활성 물질이 이 모든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치사량, 독성 치사량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이는 그런 아주 안전한 생리활성 물질이고 자연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에이스메넌은 이제 알로에베라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에이스메넌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리서치를 하다가 좀 찾은 논문인데요. 이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나온 그 논문입니다. 이 에이스메넌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에이스메넌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백혈구 생성 촉진 효능, 면역 증강 효능, 항바이러스 효능, 항암 효능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능을 좀 봐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바이러스 모델들이 있는데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HIV-1 바이러스예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인데 이거의 끝자락에 에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이 HIV를 감염시킨 사람 백혈구 배양에게 에이스메넌을 첨가한 결과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세포 내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었다. 에이스메넌 시험관 내 실험에서 나타난 이 항바이러스 효능은 에이스메넌이 바이러스 글라이코프로틴의 글라이코실레이션, 이 글라이코프로틴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뭐냐면 글리코 당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프로틴, 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본인들의 이 스파이크를 만드는 그 과정을요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것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었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에이스메넌을 생체 투여한 실험에서 관찰된 에이스메넌의 항바이러스 효능의 대부분은 에이스메넌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 특이 면역 반응 증강 효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에이스메넌의 면역 증강 기전을 보면 에이스메넌이 면역 증강 효능, 항암 효능, 백혈구 생성 촉진 효능, 항바이러스 효능 등 다양한 면역 증강 효능을 나타내는 주요 기전은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를 같은 이런 항원 제시세포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메넌, 이 뜻이 뭐냐면 에이스메넌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이 유명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죠.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 에이스메넌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활동을 시작한다. 여기에 알로에 다당체를 투입하면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 달라붙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는 병원균을 잡아먹는 동시에 수지상세포가 T세포를 자극해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T세포는 활발히 병원균을 잡아먹으며 다시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를 자극해 활성화시킨다. T세포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내서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고 또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세포도 섬멸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증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염증성 장 질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시애틀의 한 연구소에서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장관 속의 면역세포는 특정 다당류를 인식해 활성화되는데 알로에 다당체가 면역세포에 더 쉽게 인식되어 기능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인체에 흡수된 알로에 다당체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 및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The aloe is mannose, is different type of mono sugars. Their receptors in body is more fit by the polymannose. Yeah, it's more easier to be recognized by the receptors on the cell.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몸에 항원이라는 게 들어오죠. 항원은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 이런 세균 등을 얘기를 합니다. 항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대식세포는 항원 조각을 이제 본인이 감싸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먹게 되죠. 그 정보를 또 B세포한테 보내고 또 조력 T세포한테 보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수지상세포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정보를 전달받은 이 T세포는 또 이런 항원, 암세포,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얻어진 정보를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B세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B세포라는 또 이 백혈구 세포는요,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받아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다음부터는 똑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절대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토카인의 자극을 받은 이 T세포로 인해서 그 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데까지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대식세포, 수지장세포가 그 세포를 인지를 해서 공격을 하고 정보를 전달해서 T세포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데까지 한 5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감기에 걸리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면역 반응, 여기 보시면 이제 백혈구 세포 중에 이제 면역 세포가 있고 림프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일하게 림프계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식 세포와 수지성 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세포, 림프구 중에서 T세포, B세포, 자연사례 세포까지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 매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에이스 매너를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이 알로에 다당체, 이 만노즈가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에 쓰이고 이 다당체가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 달라붙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활성화된 이 세포들은요, 또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제 B세포 또 NK세포까지도 이 정보를 보내게 돼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다 활성화시킨다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매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면역세포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NK셀, 이게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데요. 자연 살상 세포라고 일컫죠.
NK셀은 또 우리 몸에서 이제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암세포만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자연살상세포, 대식세포, 이제 T세포, 수지상세포, 호중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기 역할을 올바르게 했었을 때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건강한 면역체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세포 표면에 있는 이 글라이코 프로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에이스메넌과 글라이코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글라이코바이올로지라는 분야가 정말 앞으로 이 전 세계를 바꿔놓을 하나의 그 공학 분야로 뽑혔거든요. 또 노벨 생리의학상을 7번이나 받은 그 분야입니다. 이 바이올로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렸던 정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만큼 또 지혜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공포에 떨기도 하고 좀 두려움에 떨기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강요하지 마시고 더욱더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정말 내 삶에 적용시켜서 좀 지혜롭게 이런 난국을 좀 파헤쳐갈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또 대한민국 바이오해커 5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